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중부와 남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오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강원 영서와 전라 서해안은 낮 동안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이 있죠.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도 또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눈발이 좀 더 날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면 당장 길도 막히고 미끄럽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하게 되지만요. 눈이 내리는 건 창밖을 좀 내다보라는 신호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 우리 삶에 낭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전에 문자로 휴대폰 뒷자리 5100 쓰시는 분은 부산인데 혹시 올겨울 눈이 많이 오면 쌓인 눈으로 가족 수만큼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고, 또 0857 쓰시는 분은 눈 내리던 날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또 지금은 2 자녀를 둔 아빠라고 눈이 오면 아내에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말하겠다고 하셨는데, 자, 매일 이 현실과 낭만 사이에서 균형 있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 오늘도 오후까지 넘어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 쿠폰이 달린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이번 주 달력을 잘 보시면 토요일에 아주 큰 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고요. 또 이날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부지런히 휴대전화 검색하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정답과 함께 이 시간 이 생생한 여러분 사시는 지역의 날씨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라디오 전국 1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네,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파특보 하면은 지금까지는 기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네. 이 기존 한파특보에 추가로 이 지역별 맞춤형 한파 영향예보가 제공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향예보라는 게 같은 날씨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보를 해주는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고요. 네. 이 한파 영향예보 같은 경우에는 한파특보 발령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평소보다 추운 날이 계속돼서 피해가 예상될 때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이제 그 피해가 예상될 경우를 표시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 양식, 기타 이렇게 6개 분야별로 위험 수준을 색깔별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지역마다 이게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9도 때부터 한파 영향 정보가 제공이 되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부터 제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네. 역시 이제 빨강으로 표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이 관련한 이제 그 영향 예보는 기상청의 날씨누리 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모바일 웹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 관리자에게는 문자 서비스로도 이걸 또 제공을 해서 네.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낙상 환자 이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낙상 환자가 65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차를 안 옮긴 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제 통계고요. 전체적으로 총 65만 4,405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119 구급차가 많이 동원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연령대별로는 역시 70대가 12만 1,500여 명, 그래서 18.6%고, 그 다음이 50대, 60대, 80대, 60대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네. 예, 아무래도 50세대 이상 그 좀 고령층이 많이 지금 이제 낙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월별로 보면은 12월이 5만 9천여 명으로 가장 이제 많은 그런 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로 이제 5만 9,200여 명 정도. 예. 그 다음에 1월이 5만 6,200여 명 정도. 뭐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무래도 겨울철에 낙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질병 이외 외부 요인에 따른 사망 가운데서 자살 교통사고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낙상이 또 많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낙상이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낙상 사고가 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움직인다든지 또는 뭐 임의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2차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119에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네. 밝혔네요. 오늘 밤 또 내일 새벽 사이에 눈 소식이 있는데 특별히 보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좀 사게 되는데 특히 이제 네. 화장품하고 먹거리 등 상당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이물질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이 동남아 5개국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주요 식품, 화장품, 공산품 48개 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실태를 조사를 해봤고요. 대략 한 31.3%에서 하여튼 검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과 세균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깔라만시 원액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그래요. 네. 최근에 또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필리핀산 그 진주 반지에서는 안전 기준을 최대 263배나 초과하는 납이 검출이 됐고, 진주에서요. 네, 예. 일부 베트남산 노니가루 분말에서는 쇳가루가 기준치를 최대 25배나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노니가루도 그리고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꿀 9개 제품 가운데서 6개 제품에서 그 HMF가 기준치 최대 27배를 넘는 이게 검출이 됐는데요. 네. 예, 히드록시 메틸 프로프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지금 많이 섭취하면 곤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해서요. 국외 여행 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 이런 것에 동남아 쇼핑센터 이용 시에 제품의 시험 성적표 정보 이런 걸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동남아 여행하면서 물건 살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적인 불법 폐기물 사범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환경부가 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방치 같은 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그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을 만들었고요. 2020년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고 2022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경찰청도 이제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이제 특별히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담팀을 아예 만들어서 주동자, 실수익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요. 뭐 관련 부처들하고도 일단 협업을 해서 적절한 사후 조치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10월까지 총 그 836건 정도 불법 폐기물 사범을 적발을 했고
1,200여 명 정도 검거를 해서 23명 정도 구속을 실제로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환경부가 원래는 올해 그 말까지 불법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아마 소각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연말까지 한 90여만 톤 정도 처리하고요. 내년에 120만여 톤 정도 잔량을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한 만여 개 정도의 인명구조 장비함이 매달 점검을 받게 된다고요? 네, 뭐 호숫가라든가 이 강가를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인명구조 장비함이 이제 군데군데 있죠. 예. 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뭐 잠겨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또 뭐 분실 도난돼 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간혹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다. 정작 위급한 상황이 이거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이러한 인명 장비 구조함이 대략 한 9,7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도 재난 안전실장 회의를 열었고요. 관리 방안을 이제 오늘 이제 논의를 해서 지금 일단 확정을 몇 가지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인명 구조 장비함의 구성품이라든지 유지 관리 점검 기준을 명시한 절차, 그러니까 설치 및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일단 이제 제공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튜브, 구명로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네. 또 이걸 반드시 열어놓도록 또 그렇게 또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분실이 또 많이 발생할 텐데, 예.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매달 한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장비를 좀 관리를 해 나갈 예. 예정이라고 하네요. 간혹 그 물놀이 가다 보면 정말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장비함들 눈에 많이 띄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네, 점검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북 익산시를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거의 이제 그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좀 더 내륙 쪽으로 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출발해서 부여를 거쳐서 익산까지 가는 이제 그 고속도로고요. 이달 중에 1단계 평택 부여 구간을 착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2단계는 2029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조기 착공을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좀 충남이라든가 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 좀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그다음에 교통 분산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12월 3일) 라디오 전국 일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18분 됐는데요. 오늘도 즐겁게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데 이 소설과 동지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고요. 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답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6678님 제 아내와 첫눈 오는 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외식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하셨네요. 오늘 서울에는 약간 눈발이 좀 날렸죠. 나름대로 첫눈이니까 오늘 또 한번 외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외식 쿠폰까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제안은 해볼 수 있고요. 3237님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이런 속담도 있죠. 아 그렇군요.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참 아름다운 속담이네요. 올겨울 기대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눈이 생각보다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0949님 인천에서 문자 보내셨어요. 눈이 펑펑 올 것 같이 하늘이 잔뜩 내려앉았다고요. 감정이 메말라서인지 눈이 많이 오는 게 싫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오셨고 또 강원도 양양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9840님 올해 눈 정말 많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산불 위험도 줄어들고 풍년이 기대되니까요. 불편한 거 조금 감수하세요. 라고 하셨고
5716님 김장하려고 라디오 들으면서 마늘 까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김장 담그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5716님. 5088님 충남 홍성에서 문자 주셨어요. 하루 종일 눈이 오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김장하는 날이라 날이 개기를 바랐지만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 김장 담그고 계시다고 이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지금 계신 곳의 날씨 또 이 절기와 관련된 뭐 사연 있으신 분들도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 있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울산부터 가볼까요?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지금 울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산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기온 6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곳곳에서는 눈이 내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는 걸 보니 겨울이 왔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네. 울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겨울의 진풍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떼까마귀의 군무인데요. 아하. 겨울이면 울산에 찾아오는 손님 떼까마귀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을 찾아왔군요. 네. 근데 이 떼까마귀라고 하면은 이제 까마귀 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엄연히 다른 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새목 까마귀과에 속하는 떼까마귀는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까치 등 다른 텃새와 다르게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네. 몽골 북부와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지내던 떼까마귀들은 추워지는 10월 중순부터 울산 태화강에 점점 모여드는데요. 이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겨울에만 찾아오는 떼까마귀. 아, 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올 때 몇 마리 정도 옵니까? 울산에서 겨울을 나는 떼까마귀들은 연간 10만여 마리에 이르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왜 이곳을 찾아오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김성수 조류생태학 박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친정 엄마가 잘해주면 친정이 자주 가잖아요. 우리 떼까마귀도 울산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 살기 좋다는 말은 사람이나 똑같이 의식주가 생활에 다 해결됩니다. 떼까마귀는 겨울철 새입니다. 저 북쪽에 사는데 추워도 너무 춥죠. 그래서 일단 내려왔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울산의 공업단지를 하더라도 약 한 70%가 울주군에 농경지가 많아요. 떨어진 낙곡 먹고 그래도 밥을 아무리 먹어도 잠자리가 편해야 됩니다. 허건한 잠자리인데 떼까마귀의 습성은 무리지에 자거든요. 몸집이 적으면은 뭉치야 살죠. 한 곳에 10만 마리 이상이 같이 잘 수 있는 곳이 우리 사모대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친정엄마가 잘해주면 친정에 자주 오듯이 네. 이 떼까마귀들 울산이 바로 이제 친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울산이 정말 좋아서 오는 거죠. 그러게요. 특히 잠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태화강 3호대 숲이라고요. 네, 태화강을 따라 빽빽하게 우거진 3호대 숲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수리부엉이 등 포식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보금자리인데요. 네. 국내에서 겨울을 나는 까마귀의 80% 정도가 울산 3호대 숲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 동안 울주군, 경주 등 들녘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해질 무렵이면 3호대 숲 근처로 모여드는데요. 도심 전깃줄에 앉아있던 떼까마귀들이 힘차게 날아올라서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화려한 군무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네. 둥지로 돌아가는 떼까마귀들의 군무를 보기 위해서 태화강 철새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면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겨울 손님을 반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떼까마귀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없을까요? 물론 계십니다. 3호대 숲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보니 많은 떼까마귀들의 배설물, 소음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하지만 민원이 빗발쳤던 과거와는 다르게 떼까마귀들의 일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떼까마귀들이 자리를 비우는 낮 시간에 빨래와 환기를 시키고요.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차를 닦아주는 봉사활동에도 주민들이 직접 그렇군요. 나서고 있습니다. 이 떼까마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조선달 배경으로 떼까마귀 사진을 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장관이죠, 한마디로. 이런 광경은 아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까마귀 분변이나 이런 것들 떨어지니까 차나 뭐 아니면 빨래 같은 널었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까마귀들은 딴 데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대 놓으면 밑에만 엉망이거든 차에. 그런데 날라다니면 보면 좋지.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은 것 같네요. 작년보다. 작년에 영작교니까 되게 섭섭한 거 있지요. 이래 맨날 날라다니다가. 떼까마귀 구경하고 군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그걸 한 30-40분 보고 있었는데 보고 오니까 차가 엉망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도 그 군무를 본 보람으로 차가 좀 더럽혀져 있어도 기분 좋게 닦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 보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장관을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떼까마귀들의 일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기까지 또 울산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생태의 소중함과 철새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떼까마귀의 군무를 관찰하면서 생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떼까마귀 군무 페어뿐만 아니라 철새 학교를 운영하고 또 떼까마귀 먹이 주기 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사무대숲을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철새 홍보관도 이달 내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내내 울산 하늘을 수놓는 떼까마귀들의 진기한 풍경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양정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에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오늘 목포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최근 전 세계가 해조류를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식량 자원으로 선정하고 바다의 채소,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중 전 국민 식탁에 올라가는 김은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 초입에 들어선 남쪽 바다에서는 본격적인 김 수확이 시작됐는데요. 보통 김은 장마철이 되면 눅눅해져 먹기 곤란할 때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해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맛이 일품인 김장아찌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장아찌라는 게 있어요? 좀 생소한데요. 예, 목포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신안군 앞의 수락마을. 이곳에서는 6천여 평 규모로 김을 생산하고 가공까지 하는 신안바다 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요. 예. 남편과 함께 법인을 운영 중인 58살 조영래 씨는 20여 년 전 장마철이 되면 김이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김장아찌를 개발하고 또 특허까지 냈습니다. 네. 조영래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그걸 개발하게 됐냐면요. 장마철 있잖아요. 여름 눅눅한 철에 김을 밥상에 내놓으면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마른 김은.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장아찌가 좋겠더라고요. 보관도 오래가고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소스를 간장, 올리고당, 매실액기스, 소주 그런 걸 끓여가지고 식혀서 깻잎제잖아요. 한 장 한 장. 장 바르고 그 위에 깨 뿌리고 켜켜이 해갖고 그렇게 깻잎처럼 밥을 싸서 먹어요. 아이고, 이거 아주 특별한 메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고민하시는 분들 좀 귀가 쫑긋해질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니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소스에는 간장과 올리고당, 매실액기스, 소주를 섞어 끓이면 김장아찌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김 한 장 한 장을 소스에 완전 잠기게 한 다음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통깨를 뿌려주면 됩니다. 아하. 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마른 김을 2장씩 넣고 그 위에 소스를 껴 얹어요. 안 간 부분은 붓으로 이렇게. 향이 달콤하면서. 네, 달달한. 네. 그래가지고 통깨를 살살살 뿌려줘요. 이 위에다 통깨 골고루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양념이 묻힌 김 위에 다시 김 두 장을 겹겹이. 그리고 이제 했던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위로. 그다음에 먹을 만큼. 장아찌다 보니까 좀 짜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이렇게 하면은 보관이 아주 좋아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쯤 숙성시키면 더 부드러워져요. 맛을 한번 그냥 밥 놔두고 넣고 밥 위에다 김장아찌를 올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밥에다 올려서 반찬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아, 이거 너무 쩝쩝대셨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아찌는 장기간 보관해도 눅눅함이 없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숙성하면 할수록 은근 짭짤하면서 김 본연의 맛과 향이 더해져 제가 직접 맛을 봤잖아요. 정말 일명 밥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간장, 올리고당, 매실, 진액, 소주 이거 섞어서 이제 끓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김장아찌의 소스가 완성이 되는데 약간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요. 달달하면서 정말 진짜 반찬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아찌는 700g 한 통 기준으로 농협이나 요즘엔 개인 거래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조영래 씨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주로 어디로? 농협 마트 입소문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앞으로 김장아찌를 세계로 수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밥상에도 올라가면 행복하잖아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가 최근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 추세입니다. 김은 건강 스낵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동남아 지역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김을 수입해 김치맛 김스낵이나 치즈맛 김스낵 등 현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무한한 김의 변신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김장아찌나 김국 등 따뜻한 저녁 밥상 위에 김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촉촉하게 적신 약간 좀 짭조름한 이 김장아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맛의 어떤 신세계를 경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네요. 자, 김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3시 31분 됐는데요.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366님. 벌써 한 해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늘 아쉬운 마음, 또 한 살 먹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에요. 대구 날씨는 제 마음만큼이나 음산합니다 하셨고 6406님 이번 주말 아버지 기제사 지내고 산소 찾아 절을 올릴 예정인데 눈이 많이 내리지 말고 묘소에 한 이불 정도 포근하게 내리길 기원한다고 하셨어요. 2101님 청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이가 오늘 아침에 눈 오면 놀겠다고 장갑을 가지고 갔는데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할 만큼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0780님 단양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0780님. 9284님 오늘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출발할 땐 분명 나름 따뜻했는데 돌아오니 한겨울. 대구는 찬바람이 불고 조금 어두운 날씨입니다. 라고 하셨고 5724님 충남 서산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다고 하셨고요. 7459님 올해 가기 전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겨울이 오면 눈을 기다리곤 했는데 지금은 추워지니 서러워지네요. 취준생들 모두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취준생이시잖아요. 7459님 커피 쿠폰 선물 드릴게요. 따뜻하게 마음도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2221님 2221번 쓰시는 분 올해 마무리하면서 빙판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5724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으로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지역의 날씨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가 뭐냐고요? 이번 주말 토요일 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커피 쿠폰 남아있습니다. 3시 31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울산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진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구름량이 많고 흐린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름량은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눈의 형태로 내리는 곳도 있고 또 비의 형태로 내리는 곳이 있는데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의 경우 제법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비 예보가 있고요. 눈이 내릴 경우 1에서 5cm가량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밖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까지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새벽녘엔 강원 영서 남부 지역,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1cm 안팎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은 동쪽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눈 예보, 비 예보를 보면 대설인 토요일쯤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린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상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높긴 하지만 쌀쌀합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이 영하 2도, 대전, 강릉 0도, 광주, 부산 영상 4도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를 비롯해 전국은 4도에서 13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고 금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4.1도, 습도 5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윤지수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서청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3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정체는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문경 2터널 부근에서 2km 구간, 상주 부근에서 1km 정체고요. 다시 영산 일대 2km가 밀리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으로는 울산 쉼터 부근에서 2차로 막고 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경기권의 통행량이 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8km로 정체 길어졌고요. 더 가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해두는 선에서 대타협하자고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어젯밤부터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 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회사 경영고문 부정위촉 혐의로 고발된 황창규 KT 회장을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강원 지역에서 뜨거운 현안은 뭡니까? 네, 요즘 강원 지역에서는 정성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합리적 복원안이 대회 종료 2년이 다 되도록 네.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안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하면서 사실상 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회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와 정선군 그리고 산림청, 갈등관리 전문가나 학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4월부터 구성이 돼서 네. 최근에 제10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협의회에서 이 실무 협의회가 마련한 절충안이 곤돌라 일부 시설 존치 안건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됐는데 네. 이제 강원도와 정선구는 곤돌라 시설 전면 존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산림청은 일부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하. 입장이 평행선은 달리면서 결국 합리적 보건안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다음 회의는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10일에 이제 11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곤돌라를 그대로 다 돌아 존치를 원하는 거고 또 산림청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곤돌라를 반만 철거하겠다.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상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유전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곤돌라 시설은 좀 철거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일단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 주민들은 그 경기를 치른 슬로프는 전면 복원을 하되 알파인 경기장에 설치된 곤돌라 시설과 운영 도로를 전치를 해달라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는 뭐 이제 올림픽 유산 보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원안은 산림청 생태 복원 계획 면적의 3.3%에 불과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부는 평창 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올림픽 유산 보존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또 이제 합리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뭐 정선을 비롯해서 평창, 강릉 등 이렇게 올림픽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국비 지원이나 사후 활용안이 대회 종료 2년이 다 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예.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스키장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경기장을 지었고 또 이 공사 비용도 한 2천억 넘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곤돌라를 그대로 존치한다. 슬로프는 전면 복원해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역민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산림청은 어떤 입장인지 이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사후활용 해법과 관련해서 산림청은 전면 복원을 이제 고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강원도는 이제 이 사후활용 해법 마련을 위해서 좀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사회적 갈등을 조정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난 4월에 국무조정실에 이 의견을 접수를 했고 그리고 갈등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나 관련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를 해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반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절충안을 마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는 철거를 하고 네. 또 유전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만 존치하자 이런 절충안이 나왔지만 강원도와 정선구는 이제 전면 존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산림청은 이제 일부만 존치를 해달라 이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절충안이 아직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면 존치냐 아니면 일부분 존치냐 여기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 지금 옮겨졌는데 일단 11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절반만 존치한다 그러면 이것도 정선 군민들 반발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정선 지역 한 160여 개 단체와 커뮤니티가 가리왕산 정선 알파인 경기장 합리적 복원 간철을 위해서 물리적인 단체 행동을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올림픽 유산인 곤돌라 전면 존치가 불발된다면 경기장 폐쇄 등 이렇게 무기한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회의에서 또 그 가리왕산 전면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곤돌라 전면 존치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경기장 안팎에는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집회가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이 투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선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곤돌라 출발지인 경기장 하부 지역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이제 내걸렸고요. 예. 또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지역의 이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의 재발대식을 개최를 하고 또 앞으로 경기장 진입로 원천 봉쇄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또
또 한 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투쟁에는 이 올림픽 유산인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설치된 지주가 지하 한 최대 18m 정도 깊이로 설치된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다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스키장 설치보다 3배 이상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면 존치만이 해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또다시 환경이 훼손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런데 이거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 앞서 제가 그 스키장 설치하는 시공비도 한 2천억 넘었다고 했는데 복구 비용도 꽤 몇백억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산림청 계획대로 이제 경기장을 전면 복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2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점 복원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또다시 2천억 원 이상이 들어요. 전면 복원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 명분이 이제 상실됐다 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가장 또 쟁점이 복원 비용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자체 부담 입장을 또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작 산림청이 이제 경기장을 복원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이런 이중자치 아하. 논란이 이제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또 복원 과정에서 뭐 지상이나 지하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최대 7만 톤 가까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네. 또 생태 복원에 따른 토사량도 경기장을 아주 다시 건설하는 수준인 35만 톤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경기장 실제로 사용한 기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건설 비용도 복원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은 액수예요. 이거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다음 회의가 다음 10일차 회의가 이제 오는 1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합리적 복원안에 최종 해법 마련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예고대로 정선 국민들의 무기한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올림픽 성공 개최의 뭐 영광은 뭐 이제 빛이 발해지는 것이고 네. 또 올림픽 개최 도시와 정부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경기장 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나 사후 활용 해법을 수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이런 재정 부담은 또 강원도와 각 시군에 떠안겨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가리왕산, 이 존치냐 뭐 복구냐 이런 와중에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방치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천수만 간척지로 함께 떠나본다고요. 그런데 네, 제목이 애달픈 천수만 눈물 짓는 담소를 노래한 이윤학 시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 이윤학 시인을 이야기하기 앞서 가지고 1980년대 초반에 고 정주영 회장이 22만 6천 톤급의 유조선을 바다에 가라앉혀 가지고 물막이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만들어낸 4,700만 평의 농경지 신화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KBS가 아니라 참 80년 초면은 이제 대학생 들어왔을 텐데 어렴풋이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천수만 신화. 예. 네네. 아주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 예. 책임자 해보기나 했어. 뭐 이런 식의. 정주영 회장이. 네네. 예. 그 신화를 만들어낸 그 천수만이 30여 년이 지난 거의 40년째 되는데요. 오늘에는 그 해수의 부영향화라든지 담수호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지수 악화 뭐 이런 식의 각종 오염이 심각해져 가지고 네. 그 방조제를 허물고 바닷물길을 열어서 이제 담수를 바닷물로 환원하고 갯벌을 살려서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방 정부의 정책이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고 그래요. 아하,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간척에서 역간척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일단 다양한 오염 지수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먼저 1995년에 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인공담수로 만들어졌던 분화모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수질 개선이 아주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 도지사가 올해 6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분화모의 해수 유통을 통해서 역간척 사업을 벌이겠다. 역간척 사업이요. 그래서 2,5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러네요. 매년 뭐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왔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이렇게 돼서 대대적인 역간척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금이 줄줄 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한반도 지도를 바꾸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오히려 이 생태, 농업, 어업에 이제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윤학 시인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생태 보호나 뭐 이런 철새 도래를 그 먹이가 없어서 철새가 막 떠났었는데 그 철새들이 다시 오게 하는데 앞장선 그 환경운동가나 지역 생태 운동가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윤학 시인은 여기 이제 앞장서신 분은 아닌데 고향이 그 충남 홍성 이 천수만이 바라다 보이는 그 홍성이 고향이세요. 고향 앞바다인 그 천수만이 대규모 간척지로 개발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정회장의 치역이나 이런 걸 칭송하고 또 막 간척농지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그 시인으로서 어떤 예언자적인 시를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땅 예술계의 소환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반대도 좀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65년생인데 90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하셨고 먼지의 집, 그림자를 마신다 등 10여 권의 시집을 내신 시단의 중견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간척지라는 시를 한번 먼저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간척지 이윤학. 내 가슴 속에는 수문이 있다. 내 가슴을 가로질러가는 방파제 위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덤프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겨울의 한낮 방파제 아래에 앉아 한가로이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수문 위로 올라가 만조의 바다를 바라보곤 한다. 민물도 갯물도 아닌 넓은 웅덩이를 차지한 썩어가는 물. 아직도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버려진 간척지. 내 가슴 속에 웅덩이의 물은 출렁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퍼낼까? 이걸 우려내는데 얼마나 많은 날들이 필요할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한 건가? 내 가슴 속의 수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끝없이 흘러 고이는 물을 가둬두고 있다. 글쎄요, 이런 장르가 있습니까? 시에도 생태시 이런 장르가 있을까요? 네, 장르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뭔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앞날을 다 내다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네. 이 시가 1995년에 나온 그 붉은 열매를 가진 적이 있다라는 시집에 나온 시인데 이때 이제 이를테면 이 분화모라고 하는 호수가 조성이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인공호수인데 이 분화모수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오염이 심각해서 어떤 역간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죠. 시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시대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가 어떤 그 사리를 말해주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퍼낼까? 이걸 우려내는데 얼마나 많은 날들이 필요할까? 이런 표현들이 가슴에 와닿는데 정말 한 번 망가진 생태계가 다 복원될 일은 없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자연을 인공적으로 바꿔서 뭔가 먹고 사는데 이득이 됐다면 또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됐고 그 부작용이나 또 그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은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앞서 저희가 이제 그 가리왕산 얘기도 좀 다뤄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상 환경 보존이냐 개발이냐 항상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에 와서는 좀 생태나 환경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네.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른 시를 한 편 만나볼까요? 네. 네. 어떤 시입니까? 며느리 바쁠 것이라는 시인데요. 네. 이 시인은 시인이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제가 낭송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번, 며느리 바쁠 꽃 이윤학. 내가 집에 그늘이었을 때 저 꽃들은 그늘에서의 추억이었고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갔을 때 저 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나간 세월의 쪽문 앞에서 이 얼굴 붉힌 꽃들은 무더기로 피어있다. 갑자기 쪽문이 젖혀지고 작대기를 들고 누군가 쫓아 나올 것 같다. 밥 먹어라 몇 번 불러주어야 못 이기는 척 들어간 집. 하염없이 부스럭거리던 겨울의 그 많던 시방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것인가. 이 시인이 집에 들어가기 싫었나요? 네. 좀 개구장이었던 것도 개구쟁이 같고. 있었는데 예. 옛날에 톰 소여처럼 무인도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다가 뭐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는 뭐 그래요?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는 분이네요. 글쎄요, 정말 그 천수만의 이 간척지 공사가 모든 걸 다 앗아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어린 시절 회상하는 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슴이 짜릿하고 이런 순간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네. 이제 그런 시들을 많이 쓰신 거로 봐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네. 간척지에 관한 단상을 쓰지 않으셨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윤학 시인의 작품들 통해서 오늘 김보경 선생님께서 이 천수만 간척지가 이 역간척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네. 이런 정보까지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이윤학 시인의 절절한 시도 함께 만나본 시간이었어요.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대설입니다. 이번 주말 절기상 대설이라는데 정답 많이 맞춰주셨어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승헌 씨 뭔가 내릴 것처럼 잔뜩 흐린데 눈 소식 없네요. 첫눈 오는 날 시간과 장소만 정해둔 채 기다리던 데이트 약속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문자 주신 분이고요. 또 화물차로 전국을 다니는데 이젠 더 긴장하고 다녀야겠습니다. 3648님 처음 문자 주셨고 5321님 세종시에서 문자 주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해 저물면 눈으로 바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003번 쓰시는 분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네요. 지금 절임 배추가 도착해서 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 담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4174님 삼척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요. 눈은 안 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승헌 씨 또 3648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